안녕하세요. 홍숙희입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욕심을 부려서 양을 많이 넣었는데 스킵을 얼마나 줄여서 잘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오는 일정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이 만나는 기회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열심히 또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사실 특히 지금 도서관과 책과 함께 해서 지금 독서 동아리로 사회적 독서를 얘기를 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학습 동아리 개념으로 또 도서관에서도 많이 또 접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저를 좀 소개하면 90년대 후반에 경기도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멤버였고요. 또 부천 작은 도서관 만들기 또 멤버였습니다. 제가 두 군데는 직접 세팅해서 운영도 했고 또 의제 20일 또 보고서도 만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부천서 한 10년 평산센터 소장 하다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지금 고향에 몸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직접 사례 발표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 사례 얘기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만나는 계기의 의미를 좀 둬서 조금 욕심을 더 부려봤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 정책과제로 됐고요. 제가 2000년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 매뉴얼까지 작업을 또 다 했어요. 근데 이 독서 동아리는 학습 동아리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멤버였었습니다. 도서관 멤버들 직접 인터뷰하고 했던 것들을 나름은 학습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리하고 정립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또 독서 동아리가 갖고 있는 지금 오늘 질문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꽤 많이 답을 조금 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각각 해요. 각각 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는 기회도 주시고 현장 안에서 만나는 국가부처는 달라도 현장에서는 다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구산 도서관 마을 서울시민대학도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지원 사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도서관과 학습과 주민과 공동체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이 만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학습 동아리 중심으로 되긴 했지만 오늘이 책과 도서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관련돼서 질문을 조금 좀 해볼까 했습니다. 10분 안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큰일 났는데요. 제가 첫 마디는 이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서관은 우리에게 어떤 학습 공간일까? 저는 그게 고민이거든요. 제가 도서관을 얘기할 때는 가장 세상에서 평등한 학습 공간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프게도 가장 불평등한 학습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기초 학습 능력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문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도서관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럼 아이들은요? 이것도 어린이 도서관 운영 체계에도 반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이용자 관점에서는 도서관이 뭘까? 책은 뭘까? 이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준비하면서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드릴 거는 지금 세상이 변하잖아요. 사회 변화가 던지는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의미,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학습 동아리에 대한 역사와 개념,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학습 동아리 되게 자료 많이 준비했는데요. 막 스킵하고 넘기면서 그냥 사례까지 가볼까 합니다. 실제 많은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되냐? 이 시대는 이게 뭐냐? 실제로는요. 다음 브런치 매일매일 들어와요. 정말 글들 잘 써요. 어쩌면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한참 일하는 사람들은 브런치에 말랑말랑하지만 또 의미를 주고 있는 글들이 주된 독서가 돼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책을 또 도서관을 또 강조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시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제가 다 그냥 넘기면서 흐름만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답은 여기 써놨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문자와 체계에 대한 질문을 같이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지금 시대에 훨씬 더 불평등의 도구입니다. 소통수단인 것 같은데 불평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세대의 문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책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 동아리 관점에서 많은 연구나 진행된 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습의 관점 안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또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향후에 더 많은 소통과 연구의 교류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좀 애매한 정체성이에요. 현장에서 정책도 실행하고 활동가로도 일하고 어떤 때는 운동도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연구도 하는 작업을 동시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다뤄야 될 거냐 했을 때 제일 대두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 근래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비문해를 위한 문해교육이 리터러시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해교육에 대한 영역도 요즘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단순히 초등학력 없는 분들을 위한 리터러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 문해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가요. 문광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현장 안에서는 귀담아 우리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대학 졸업했다고 학습이 끝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너무 심각하게 와 있죠. 그리고 이게 학습 역량에 대한 것도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누구도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이 시대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평생학습은 하지만 실제 평생학습이 어디서 어디까지 끝날까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게 제가 이게 저 PT로 갔으면 움직였을 텐데요. 지금 멈췄는데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의 삶에 고독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터러시를 어떻게 습득할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조직이 갖고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연구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거는 이 학습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후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운영 매뉴얼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실제로는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네트워크 연구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연결망을 가질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으로 나오는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약한 고리의 연결이 아주 강한 소속된 직장과 아주 강한 연결이 아니라 약한 연결이면서도 서로가 보고 보듬어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르게 쓴다. 사는 곳을 바꾼다. 만나는 사람을 달리한다. 쉬울까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장면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학습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사실은 지금 국내 거에도 저희가 억지로 연구하면서 우리 거를 전통을 찾기도 했지만 제일 큰 거는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저희한테 굉장히 귀감이 됐던 거는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이었었습니다. 스웨덴 스터디 서클이 사실 100년 전부터 국가가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의 대부분은 다 스터디 서클로 전 국민이 참여 구조로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호주, 일본 모두 다 가장 일상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 작업을 잡았던 거고요. 실제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민간 협력의 조직들이 스터디 서클의 주요한 지원 체계로 되어 있고 지원 센터는 국가기구는 이거를 연구하고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자유교육지원법이라는 것도 근거되고 있죠. 그래서 스터디 서클 연합이 또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전 국민의 누구나 하나 이상은 많은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27년에 제가 직접 갔을 때 제공했던 자료들인데요. 거의 유사해서 제가 번역 안 하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17년에는 이제 10개 협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도 SCRC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학습동아리 지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전체 변화를
거대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렇게 본다면 개인이 만져서 이걸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서로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토론하는 과정들은 전체 우리가 보기가 어려웠던 맥락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성찰적 기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사실 경험학습에 근거를 하는데요.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지금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무작위적으로 써요. 근데 사실은 성인의 학습 이론이고 성인의 경험에 근거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럼 다양한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성인들이 경험하기까지 못한 거를 그러면 교육기회든 프로그램 참여든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안에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줄 거냐가 저는 책과 도서관 안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을 간략히만 그냥 소개해드리면요. 뭐 그룹, 주제, 방법, 어떤 참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현재 지금 국가 평생학습진흥계획 안에 자발적 학습 모임을 또 지원하는 걸로 국가계획은 반영이 됐는데 예산은 거의 모든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무관이 문화부 사무관이 와 계셔서 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같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분이나 끝내라고 합니다. 빨리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개념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게 학습동아리고 소모임인지에 대한 개념 부분 그리고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아까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새로운 학습에 대한 요구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우리가 특성들을 확인을 실제 연구 작업에서도 했었습니다. 뭐 다 이 부분들은 다 스킵을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학습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경험학습이 소그룹을 통해서 각각의 성찰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습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상호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룬 건 뭐냐면 실천 활동을 꼭 하시도록 하는 거를 학습동아리 안에서 기재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걸 실천을 해야만 실제로 그 학습이 완성형이라고 한 지점들을 넣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똑같이 아마 그 경험으로 지금 이해하실 것 같고 관악이 그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가르쳐야만 이 파악이 되거든요. 내가 해야만 남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죠. 공자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 거의 떨지 않은데요. 시간이 쫓기니까 에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근거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개인과 지역과의 관계성에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년 문제에 대한 고민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5060 관련된 일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방법은 동아리와 지역 실천에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농촌으로 떠나십니까? 살던 곳에서 잘 사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다 공감들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찰 기재기의 학습동아리의 성장 구조를 성찰과 쇄신과 성장이란 과정 안에서 봐야만 이게 성장이 될 거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에 대한 생로병사 생애주기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나서 1차 연구하고 나니까 고민이 됐어요. 학습동아리 영원히 성장하냐? 아니죠. 활동이 끝났으면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로병사로 정리하고 났더니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객관에서 바라볼 부분들을 이것도 매뉴얼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 과연될까부터 정말 되네까지라는 지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보면 됩니다. 안 해보시면 모르고요. 모이시면 되시고 하다가 쉽게 멈추기도 하지만 또 지속하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만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 의의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가능하고 지역에 학습동아리가 있으면 분명히 지역이 바뀐다. 실제 저희가 사례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을 때 훨씬 더 성장을 잘하고 연합 활동으로 발전하더라. 이 부분을 오늘 사례 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사례는 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뒤에 그림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고향 가서 또 어쩌다 공기관에서 또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을 여러 이유로 맡게 됐습니다. 맡아서 이 공간 보면 굉장히 환경이 좋죠. 예, 검색하시면 바로 다 뜰 겁니다. 그리고 활동 사항도 웹진으로 전부 다 올려놔 있는데요. 도지사 관사였던 곳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꾼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많이들 부러워하시는데 이 과정 안에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교육장과 회의실도 넣어서 다 공유 공간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이 아닌 집단이 오면 전부 다 가져가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제를 한마디를 제가 드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 맞췄던 학습에 대한 관점은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이랑 얘기가 될 텐데요. 집단 학습 방법에 대한 걸로 학습의 중요한 지점을 저희가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개인의 독서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서로가 상호 호환하고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프로그램 안에 담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의 방향들인데요. 예, 보시면 구성이 처음 개관할 때부터 이거는 준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거를 계획 안에 담아서 일반적인 어린이 도서관하고 조금 더 다른 지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공존하는 그렇게 지금 배치됐다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지금 공간들이 전부 다 도서관 내부 공간입니다. 네, 되게 좋죠. 예, 자연을 최대한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에다 맞췄고요. 일단 눈으로 읽으시고 봐주시길 바라면서 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 방향도 이런 설정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 앞마당이거든요. 이전에 차가 들어왔던 마당이었는데 저희가 그대로 뒀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스케치북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애들이 그냥 그리고 놉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마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놀이공간도 넣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올해 구성했는데 저거 놀이기구 있는 거가 맞냐 이랬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거가요 밑에 옛날 쓰던 기름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위에다 얹혔는데 사실 그냥 얹힌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발육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 공간도 같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들을 어디로 하냐? 예, 지역의 31개 작은 도서관, 마을 문고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바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동네로 지원하는데 연초에 진흥과 협약을 맺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지역으로 나가고 있거나 공동 기획을 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는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걸 가져서 1년 동안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들을 했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지점들이 사실은 경험이 가난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는 지점을 아까 얘기 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취지에 아이들의 경험을 주고자 하는 기획을 얹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주제들을 정리를 해서 월 단위 계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작은 도서관이나 민간 도서관에서 이게 가능하냐 얘기를 주시는데요. 공공도서관이 적어도 이 부분은 저희가 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던 거고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데 역할을 부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세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들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남성분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아예 숙박 프로그램도 도서관이 가능해서 그 안에서 1박 2일 도서관 프로그램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도서관들이 지역 안에 이게 연속적인 펌프 역할을 좀 하는데 좀 맞췄는데 실제 이거랑 아까 학습 동아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이들이 이런 학습 동아리로서의 기본 자세들을 갖추기 위한 먼저 지금 소개드린 것 중에 지금 빼먹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린이 독서회 운영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독서회까지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와 과정과 가족과
또 어른 세대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독서 모임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 3년 차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서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과정과 내용들에 대한 중심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로, 아이들조차도 학습 동아리에 대한 준비 과정이 이만큼 필요한데 실제로 도서관과 책 모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교류와 협력들 속에서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앞에서 되게 불편해 계세요. 네, 이제 제가 큰 소리 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귀한 기회 주신 걸로 감사히 인사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